아니 그 과학 수업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네. 못 들어가고 그런 걸 알고 있어요. 네, 계속 애들이랑 소통하다 보니까 또 애들이 신뢰를 많이 해줘서 네, 오래 다녀주는 편이에요. 그래요. 그 이제 보통 과학을 아이들이 처음에 들을 때 이렇게 방학 때 듣는 게 좋죠. 뭐 겨울방학 시작이라든지 여름방학 시작이라든지. 그쵸. 아무래도 그 다음 학기에 대해서는 방학 때 듣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제 학원에 문의 오는 걸 보면은 꼭 중간고사 한 달 전에 이렇게 문의가 와요. 그쵸. 많이 오죠. 왜 그때 수업을 듣는 걸까요? 방학 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직 중학교 때 공부 방식이 못 벗어난 거예요. 이게 중학교 때는 그렇게 해도 충분히 점수가 나오거든요. 왜냐면 한 달 전에만 공부. 한 달 전에. 네. 사실 2주 전에 공부해도. 2주 전에? 아니면은 어떤 애들은 전날 공부해도 점수가 나와요. 근데 그게 음. 반복되다 보면 애들이 방심을 하게 되고 어쨌거나 고등학교는 4%가 1등급이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지만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등급이 쉬운 줄 아는데 4%면은 반에서 한두 명인가? 그 정도. 반에서 한 명이죠. 한 거의. 명이고. 네. 엄청나네요. 그 내신에서 그래도 2등급은 나와야지 인서울 하는 거 아닌가요? 수시로? 2등급 정도 나와야 그쵸. 2등급 초반 정도는 나와줘야 이제 네, 인서울 하는데 지장이 없죠. 피해는 안 본다. 그럼 반에서 그래도 한 2명 정도? 3명 정도? 그쵸. 그게 이제 일반고, 어디서 이게 삑삑 소리가 일반고는 그 정도가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럼 천안 어머니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네. 어느 고등학교를 가면 내신 좀 따는 게 좋을까요? 어느 고등학교한테 딱 집어줘서 얘기를 한다면? 사실 내신 잘 나온다는 학교는 없어요. 네, 그냥 그 내신 잘 나온다는 학교의 의미가 찍어서 5등급 나온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하위권 애들한테만 좀 의미가 있는. 1등급 어디나 치열하긴 한데 그나마 전교생 수가 많은 곳이 뭐 쌍용고라든지 중앙고 이런 데가 이제 전교생도 많고 추후에 이과로 갔을 때도 이과생이 많아요. 그래서 등급 나기가 조금 더 수월한 편이죠. 일단 인원이 좀 많은 그렇죠. 고등학교가 좋다. 그리고 중학교처럼 뭐 이렇게 2주 아니라든지 한 달 전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그렇죠. 준비를 좀 해주면 좋다. 네네. 그러면은 고등학교 과학은 좀 다른가요? 중학교 과학이랑? 자, 중학교 같은 경우에 외우면 다 되는데요. 이제 고등학교부터는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료 분석이라는 포인트가 들어가죠. 자료 분석? 네, 그 자료 분석 능력을 이제 좀 더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어지고 또 제일 문제는 학교마다 내신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교과서 없는 내용들 뭐 위에서 끌어온다든지 뭐 그냥 기본 상식 같은 거 알려주시는데 그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죠. 왜냐면 변별력을 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뭐 교과서만 충실히 읽으면 된다. 이게 좀 100% 중하위권 애들한테는 맞는 말이지만 최상위권 아이들한테는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집만으로 이제 시험 대비를 하는 시기는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점점점 아이들이 진화를 하니까 뭐 다 학원 다니고 뭐 다 인강 듣고 하니까 학교 선생님도 등급을 만들어야 되니까 같이 진화를 더 치사해지고 각주에서 나오고 각주에서 그런 거는 약간 최상위권 아이들 아니면 안 보잖아요. 그쵸. 각주까지 안 보고. 어떤 분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EBS 파이널에서 내셨는데 그게 올해 파이널이 아니라 작년 거여가지고 이제 절편된 거 있죠. 절판된 거를 내셔가지고. 그래놓고 아이들한테는 EBS 파이널에서 낸다 이렇게 그냥 툭 던지고. 그 말씀도 안 하세요. 그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어려울 거야 이렇게만 내시고. 이렇게 하고 뭐 우리 교과 과정 안에서 다 냈어. 왜냐 EBS에서 나왔던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최상위권은 진짜 조금 전략이 좀 달라야 되겠네요. 전략이 있고 누군가 이제 코칭이 좀 해주면 좀 더 수월한 거고요. 이게 중학교 때 그 티를 벗어나야 돼요. 못 벗어나면은 절대 점수가 안 나오고 멘탈도 많이 흔들리고 애들이. 멘탈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고등학생 친구들이 중학생 친구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서 멘탈이 다 흔들릴까요? 우선 받아보지 못한 점수를 처음 받아보죠. 고1 때 맞죠? 그쵸. 고1 중간고사 하자. 예를 들어 70점이 1등급이라고 해도 그 70점을 맞는 순간 아이들의 멘탈은 흔들리거든요. 왜냐면 내가 1등급인지 그때 모르잖아요. 그냥 망한 줄 알고 또 어머님들도 못 본 줄 아시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데서 멘탈이 흔들리고
이제 쉬운 과목도 많아지고 상대평가라는 게 좀 크죠, 애들이. 상대평가를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준비를 해야 되니까 멘탈도 좀 잘 잡아야 되고 네. 진짜 중학교랑은 이제 결이 다르네요. 근데 중학교 성적이 또 고등학교 성적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가르쳤다면서 중학교 중위권에도 있었는데 불당고 가서 막 전교 10등 안에 들고 이런 거 케이스 바이 보면은 케이스로? 네, 그냥 그때그때 공부를 열심히 해줘야지 기본 실력으로 등급이 나온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딱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멘탈 관리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원장님이 아이들이랑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리고 소문났어요. 저희 학원이 네. 먹을 거를 많이 사준다고. 네, 이제 배고프면 안 되니까요. 다 먹고 살려고 공부하는 건데, 네, 그리고 어머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애 배고플까봐 가장 걱정이셔가지고, 저는 그걸 아니까, 뭐, 학원에 오래 남을 수는 있는데요. 절대 굶기진 않고요. 뭐라도 먹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저희 시험 기간 때 이렇게 학원 문 앞에 오면은 이렇게 피자 상자 같은 거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누가 보면 여기 피자집인 줄 알고, 학원이 아니라 피자집인 줄 알고.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이제 프린터기가 2대가 있는데, 네. 프린트기 요금만 한 달에 한 5, 60만 원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그게 렌트라서. 근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과제를 왜 이렇게 많이 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애들한테 이렇게 많이 내주시는 이유가? 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곳이 그렇게 규칙적이지가 않아요. 중요한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네. 그러니까 다 겪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뭐 오투만 풀면 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막 형광펜으로 저희 밑줄 네. 그어서 이것만 외워? 그렇죠. 여기서 나와? 이런 게 네.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기본이고, 이제 이상한 데서 나오는 것도 풀어봐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냥 시중에 있는 것만 다 풀어보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기출문제 풀면서 이제 문제 뉘앙스라든지, 뉘앙스? 그건 뭐죠? 문제 뉘앙스? 이게 문장 자체가요, 학교 시험은 선생님 한 분, 두 분이서 내시기 때문에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의적인 표현이 있고 아이들이 느꼈을 때죠. 제가 봤을 때는 막 맞는데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때가 있는데 문제집은 검토집만 해도 막 20명, 30명이다 보니까 문장이 깔끔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애매한 표현, 애매한 표현을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쵸. 내시는. 왜냐면 저도 역사 문제를 내는데 내고 며칠 있다 딱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저도 갑자기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냈지? 맞아요. 이럴 때가 있어서 나중에 고치는데, 이게 그쵸, 문제집은 여러 사람들이 검토하면서 그런 거를 배제하고 이 학생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고치자. 네네. 그리고 수능도 오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수능도 오류가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내는 문제에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어서 그런 것도 다 겪어봐야 된다는. 그쵸, 겪어봐야 되고 기준을 좀 정해줘야 돼요. 기준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라 저렇게 해석해라. 기출을 풀면서 선생님 많이 질문해요. 잘하는 친구들이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디귿도 맞지 않냐,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면은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교육과정 내에서는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좋다. 너무 어려워요. 고등학교가 네, 맞아요. 등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등급, 3등급까지는 쉬울 것 같은데 네. 1, 2등급이 진짜 어렵네요. 거기. 네, 근데 저희는 모두가 1, 2등급 나올 수 있다고 가정하에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는 3등급 나오면 애들이 아쉬워하는 편이고요. 좀 이렇게 늦게 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대비할 시간을 주고. 그렇죠. 아무래도 시간적인 게 있다 보니까 어딜 가나 공부 시간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총량의 법칙? 네, 총량의 법칙에서 내가 1등을 맞고 싶으면 이 과학에 최소한 몇 시간은 투자해야 된다는 게 좀 있어야 되고 또 아이들 잘하는 친구들, 천재로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걔네가 천재면은 나는 더해서 걔를 이겨야 되는데 쟤는 잘하니까 더 걔만큼도 하지도 않고선 쟤는 똑똑해서 잘해요. 이런 게 있어서 저는 그 기준을 많이 바꿔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 이번에 졸업하는 친구들도 이제 카톡이 가끔 와요. 그러면은 선생님 덕분에 뭔가 이제 공부에 대한 노력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다가 좀 그때 조금 기분이 좋죠. 네. 그때 그 맛에 또 이제 하는 거죠, 저희가. 근데 그 과학이 이번에 수능에서 왜 이렇게 어려워진 원래 최근 10년간 그 2등급 생물이랑 지구가 2등급 컷이 예상 2등급 컷이 30점대인 건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바탕이 아쉬운 게 뭐냐면요, 국어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국어. 맞아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독해 수업을 하는데 독해 지문에 뭐 지구과학 같은 지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이게 고2 지구과학에 나오는 거라고. 네네. 그래서 와, 독해 없는 애들은 지구과학 생명 그쵸. 이런 것도 큰일 났다. 기본 지식이 있으면, 상식이 있으면 네. 엄청 수월한 것도 비문학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능으로 가면서 과목의 영역 베이스에는 항상 언어가 깔려 있다. 언어가 깔려 있고요. 네. 그리고 왜 이렇게 한자 어휘가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과학이 직권, 뭐 수권 하면서 왜 한자 어휘가 왜 이렇게 이 많은 과학 거예요? 용어가 들어올 때 옛날에 이제 중국 거쳐서 들어와가지고 다 중국어로 한자화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일본, 뭐 중국에 네네. 영향받아서 그때 이제 거기를 거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용어들이 다 한자어로 바뀌어 있어, 거의 다. 한자 어여가지고 이거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약간 국어 선생님으로 바뀔 때 있지 않아요? 그쵸. 이렇게 언어가 좀 힘든 친구들은 그러면 선생님이 최소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요 정도를 좀 하고 올라오면은 과학을 가르치기 좀 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연현상 정도만 좀 알고 와도 뭐 예를 들면 어떤 거요? 진짜 뭐 태풍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가장 지구과학 할 때 가장 힘든 게 대서양과 태평양의 위치를 몰라요. 네, 그게 가장 커요. 맞아요, 네, 맞아요. 대륙 분포라만 좀 알고 와도 아시아가 어디에 있는지만 네. 알아도. 우리나라는 잘 찾는데요. 우리 태평양이 어디 있고 대서양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네. 그게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독해 수업 때 제가 열심히 세계사를 좀 들으라고 그래서 어머니들이 세계사는 중2 때 나오는데 왜 들어요? 그러면은 두루두루 다 쓰인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지구과학의 세계사가 그럼요. 지금 세계사 할 때 대륙 이렇게 알려주고 네, 히말라야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애들이. 그러면은 또 선생님이 갑자기 뭐 지리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렇죠. 히말라야가 네. 이렇게 산이다 높다 뭐 바다가 여기 있다 또 그것까지 그쵸, 네. 하면은 2시간으로 과학 수업이 모자르고 그거 설명하다 끝나고 그쵸, 네. 선생님 뭐 기출문제 분석해주고 네네. 뭐 그런 걸 해야 될 시간에 네, 그러니까 기출문제 분석이 또 중요한 게 아니게 돼버린 상황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손바닥만한 비문학 지문을 확실히 알아라. 그러니까 뭐 대서양 태평양이 나오면은 뭐 대서양 태평양에서 두 권책 읽지 말고 딱 한 페이지에 대서양 태평양에 대한 설명 그리고 책을 덮고 남에게 대서양이 뭐고 태평양이 뭔지를 설명할 정도로 그냥 읽으라고 깊이 네. 있게 그러니까 넓이가 아니라 제가 깊이 그렇죠. 있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고등학교 때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럼 누군가는 그 깃틀이 있는 상태로 오고 누구는 바닥부터 오니 따라갈 수가 없겠네요. 그 깃틀이 있는 애들이 천재란 소리 듣는 거예요. 쟤는 머리 좋아요. 머리 좋아요. 사실은 그냥 배경 지식이 많은 건데. 네, 그냥 배경지식이 많은 건데 과학을 잘하는 친구들 그러면 엄마들이나 아이들이랑 쟤는 머리가 좋아 이렇게 그쵸.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공감하지 않고요. 공감하지 않고요. 천재면요. 네. 이미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아요. 벌써 대학 갔거나 과학고등학교 뭐 외국에 있거나 카이스트 네, 이렇게. 그렇게 가 있지 네. 절대 나랑 같은 교육과정을 밟고 있다. 그럼 거기서 거기에요. 솔직히. 그쵸. 네, 노력의 차이고요. 음. 의지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저도 동감하는 게 이제 초등학교 어머니들이 실력이 좀 달라도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하냐 그러면 제가 잘해봤자 5분 일찍 끝나고요. 못해봤자 5분 늦게 끝납니다. 라고 맞아요. 얘기하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되는 핑계가 쟤는 머리가 좋아. 이런 맞아요. 핑계. 그런 걸로부터 좀 벗어나야지. 그게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때 결정나요. 그때 멘탈 흔들려서 쟤 머리 좋고 나 머리 나빠서 난 맞아요. 해도 안 돼. 그리고 이렇게. 못하는 애도 잘하는 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원래 잘하는 애가 바뀌어요. 중간고사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거기서 이제 고3까지. 그렇죠. 그 캐릭터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캐릭터. 그럼 우리 엄마들이 고등학교 엄마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이가 성적이 중간고사 때보다 안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때 어머님 멘탈이 더 중요해요. 엄마 멘탈. 네. 저는 입을 뒤집어 쓰고 운 적 있어요. 저희 아들 그렇죠, 첫 그렇죠. 중간고사 때. 근데 어머님께서 티내면 안 되시고 막 아. 이렇게 뭔가 너무 실망한 티를 내시면 아. 아이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 엄마한테 칭찬받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나한테 실망했다가 제일 커요. 이게 그럼 여학생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남학생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남학생은 좀 강해 보이고 네, 그렇죠, 그렇죠. 뭐 감수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뭐 시크하고 뭐 네. 됐어 막 이래서 좀 그럴 줄 알았는데 똑같은 얘기네. 저도 막 남학생들 보면은 뭐 엄마 칭찬받는 것도 저한테 얘기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할 사람이 없는 것 뿐이지 네, 다 느끼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성적이 조금 안 나올 수 있어요. 있는데 근데 올릴 수는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되는데 막 처음부터 실망해 하시고 뭐 다 끝난 것처럼 말씀하시고 이러시면은 아이가 더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더 무너져요, 멘탈이. 그 거의 이제 그 수시를 바라는 학부모님들이 고1 중간고사로 수시는 끝났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거의 대학교 떨어진 아이처럼 아이를 대하게 되고 1학기 중간고사 점수로 오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1학년 중간고사를 좀 못 봤는데 이렇게 고2, 고3 가서 이렇게 오르는 친구들 그럼요. 사례도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엄청 많죠. 애들이 이제 꼭 그런 친구, 나 인강 보고 공부할게 막 이러다가 아까 조금 전에 수아라는 친구가 나 인강 보고 공부할까 그러다가 엄마가 도저히 안 돼서 네. 아까 데리고 왔는데 인강 보고 공부하는 거는 왜 안 되는 거죠? 정말 많아요. 저희 학원도 네. 뭐 고2가 되면은 뭐 인강으로 할게요 하면서 나가는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요. 뭐 이제 좀 되니까 이제 혼자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죠. 근데 대부분 돌아와요. 왜 그렇지? 강의가 그렇게 좋은데 인강 그렇죠. 퀄리티가 좋은데 우선 네, 인강이 잘 가르치는 것도 있고 인강을 들을 때는 아이가 의지가 있어서 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습득력도 빨라요. 근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10%를 안 넘어가요. 수강 진행도가 10%가 안 넘어가고 이게 어느 순간 엄마가 보는 날 다시 학원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학원은 공부를 배우러 오는 목적도 있지만 의지를 산다? 돈을 주고 의지를 산다? 네, 끌고 간다. 그래서 뭐 과제를 했는지 물어보고 체크하는 그 의지. 근데 많은 친구들이나 엄마가 학원은 공부만 하러 오고 선생님 설명을 듣는다라는 착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까지 걸어오는 의지만 있으면 네. 이제 거의 과학학원은 계속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네, 그게 채워지고 가는 거죠. 아이가 와서 다닌다. 네. 이거부터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네, 이제 그렇죠. 완성이 돼가는 과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네, 보면 그러면 이제 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 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어쨌든 지금 저희 고래과학 대표 원장님의 저는 저희 아이가 초, 중 때 고등학교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제가 안 겪어봐서. 그래서 선배 엄마들 만나서 커피도 사고 하는데 뭐 정보를 주지는 않아요. 딱히. 네. 제일 문제가 어깨 너머 들은 잘못된 잘못된. 그래서 저도 어깨 너머로 많이 했는데 진짜 이렇게 현장에서 고등학생들이랑 밀접하게 수업을 하고 또 그들의 감성까지 나누고 그렇죠. 공부가 아니라 이렇게 뭐 카톡도 요즘 아이들은 카톡으로 소통을 하니까 네, 카톡도 하고 전 DM도 하고요. DM도 하고 패밀도 하고 애들이 연락이 안 돼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장님의 얘기를 이제는 유튜브 시대가 돼서 더 이상 옆집 엄마한테 물어보지 않고 영상을 듣는 것만으로도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1 어머니들이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저희 원장님이 또 훈남이셔가지고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이게 좀 약간 만만하게 보이는 아 그렇죠. 네. 네. 애들이 이렇게 무서운 선생님한테는 못 다가갔는데 약간 만만하게 보이는 인상을 되게 선호하거든요. 요즘 트렌드예요, 만만한 인상.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수강도 많이 하고 인기도 많고 좋은 결과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잘 따라줘서 고맙죠 항상. 네. 하여튼 바쁘신데 지금 또 바로 수업하셔야 되고 식사하셔야 되는데 네. 잠깐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